절반 정도인 500명을 정리를 하고 1월 1일이 되면 강사법이 시행되면 함부로 해고하고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래도 3년 정도는 이거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당장 내년에 임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썩어버린 한국의 대학 사회를 수사해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 2010년 한 시간 강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면서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간 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담은 이른바 시간 강사법은 대학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거란 이유로 시행이 계속 늦춰져 왔는데요.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시간 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거리에서 천막 농성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동애, 김영곤 부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 2010년도 그 고 서정민 박사님 그 얘기를 취재할 때 가서 또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가 농성 999일째였어요. 그런데 지금 4,000일이 넘으셨다고. 네, 4,093일이요. 예, 4,093일째 오늘. 그 아직도 계속 농성을 하고 계시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 당시 제기하셨던, 요구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2011년에 강사법이 의결됐는데 네. 4차례 유예되면서 네. 그대로 이제 현실에서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010년 고 서정민 박사, 그 이전에도 또 건국대에서 그 고 한경선 박사님 사건도 있었고, 이 시간 강사분들의 열악한 처우, 뭐 법적 지위도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시는 부분,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두 분께서도 또 몸소 시간 강사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심각하다 깨달으실 수 있으셨던 거죠. 예, 좀 어느 정도나 이렇게 심각하게 그게 다가왔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네. 신분이 불안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우가 열악한 거 하고. 네. 신분이 보장 안 되면서 교원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차별이 시작되는 거죠. 법적 지위가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우를 대학이 이제 상업화되면서 현실에서 아주 심각한 정도죠. 네. 심각한 거가 고용 불안이고요. 네. 고용 불안이어서 한 학기마다 강의를 하게 되니까 네. 구두로 그냥 계약 없이 구두로 하고 일부만 이제 2012년부터 일부만 계약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가 없으면 연락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우는 네. 시급으로 이제 네네. 국립대학은 서정민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올랐는데 사립대학은 네. 오르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시급이 어느 정도? 시급이 수준인가요? 이제 평균 한 5만 원 선이에요. 그래서 연봉 그 500이나 600 정도예요. 평균 연봉이요. 네. 사실 현실에서 그거는 생활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에 내가 이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알 수가 없다. 그런 그렇죠. 정도로 그 이제 지위가 보장이 되지 네네.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김영곤 대표께서는 좀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전임 교수와 강사의 임금 차이가 교육부 과장 얘기로는 10배 차이고요. 네. 제가 강의하던 데것은 24배 차이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네. 더 문제가 된 건 저는 이제 사회생활하다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네. 우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 대답을 안 해요. 아, 학점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쟁점이 안 서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강의 들어도 재미가 없으니까 침묵인데 그것을 원인으로 생각하면서
강사 교원직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 생각해서 이 싸움을 가담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어떤 수업에 충실하게 좀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 측에다가 그 노조에서 강사료 인상 절대평가 건강진단을 요구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농성을 했더니 해고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원이 아니니까 네. 아무 하소연 없었고 법원에 갔더니 미래올 경영상의 이유 근기법정을 악용해서 네. 교수도 동원해서 그 사람 승소했거든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해고를 당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시면 교원 소청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강사분들은 똑같이 그렇죠. 가르치는 분들인데 그게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수의 경우는 여름에 파리쳐서 쳐도 살아나는데 네. 강사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바꿔보자고 지금 10년 넘게 네. 거리에서 지금 농성을 해오고 계신데 지난 13일에 다행히도 국회에서 그 시간강사법 개정, 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죠. 이게 그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네. 이제 뭐 본회의 통과도 되게 낙관적이라고 하고 네. 그런데 그 교육위 전체 회의 통과하던 날 그 현장에 회의장 앞에 가 계셨다고 예, 들었는데 아침부터 있었어요. 네, 좀 그날 심경이 어떠셨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네, 기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 생각이 네.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 기다려 네, 오던 이제 소식이셨을 텐데 그렇죠. 그 이번 그 개정안의 핵심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우선 있을까요? 교원지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교원지가 있어서 교원 심사 소청권이 있게 돼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교육의 그러니까 그동안 강사들은 교육하고 실제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학생 지도를 네네. 하는데 오직 강의 시간만 나타나는 유령 같은 대학 안에서 존재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임무 자체가 네. 교원의 임무 자체가 교육과 연구와 네. 학생 지도의 임무를 강사들이 이제 부여받게 되면서 네네. 실제 이제 유령이 아닌 거죠 대학 네. 안에서. 네. 이게 이제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한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데 예, 예. 이게 41년 만에 인정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1977년에 이제 그 시간 강사는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박탈당했죠. 네. 이것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재임용 절차도 3년 보장 또 뭐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방학 중에 임금 또 받으시는 네.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바뀐 개정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충분하진 않고요. 네. 이제 그 원래 2011년에 강사법이 통과된 건데 네. 거기에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요. 네. 위에는 교원으로 하고 네. 밑에는 14조 2항에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처우가 여전히 시급인 거예요. 네. 합의안, 그러니까 개정안도 사실 시급으로 지급되는 거죠. 네. 앞으로는 이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이 적용이 되면 네. 이제 기본 호봉제가 됐든 기본급이 됐든 이제 형태가 바뀌겠죠. 네. 그래서 강사들도 사실은 많이 양보한 거예요. 네. 네네. 그렇게 양보를 네네. 이제 서로 해가면서 어찌됐든 이게 빨리 어떤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하는 게 네, 네. 필요하다. 네네. 이런 이제 의견 일치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1년 당시에도 이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막 비등하면서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네네. 이제 4번이나 시행이 유예가 된 거잖아요. 네네. 이게 대학 측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이렇게 그렇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학 측은 이제 재정을 이유를 들고 있어요. 네. 재정 이유를 드는데 사실은 그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고 네. 강사들이 그러니까 권리가 네. 보장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대학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원심 그냥 그동안은 학기마다 편한 대로 해고를 했는데 네. 강사들은 아무 소리 못했거든요. 네. 법에 가져가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원심사소총위원회 가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임무에 연구, 그다음에 교육, 학생 지도.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우도 개선이 돼야 될 거거든요. 네. 그것까지도 이제 대학은 이제 애초부터 이걸 막자라는 의도지 실제 그 대학이 막대한 재정 네, 또 네. 그다음에 이제 등록금 재정 수입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대학들이 네, 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네. 있어요. 그 지금 보면 전체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이 8조 원이다 무려. 예, 예. 이렇게 8조 원이나 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한 0.01%에서 0.03%만 활용해도 지금 시간 강사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처우 개선이 다 된다. 네, 이런 계산이 충분하죠. 있더라고요. 예,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재정 문제라는 거는 핑계일 뿐이다. 핑계,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예, 예.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반대하는 이유는요. 네네. 교원 일지를 회복한 강사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자기가 없지 않으니까 토론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는 학교 안에 강의실 안에 갑과 을이 있을 경우에 둘 사이에서 공동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재벌에서 운영하는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싫은 거예요. 그런 점이 싫어서 강사법을 주되게 반대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좀 함께 사는 방으로 갈 텐데 그런 것보다는 사회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찾으려는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것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입장으로서는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예. 가장 좋다 이렇게 이대로가 좋습니다. 네,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죠. 이 뭐 시간 강사분들 뭐 이제 썼다가 또 해고를 또 네네.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달라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부분이라는 사회에 나가서도 말씀이시죠? 지금 불평등이나 기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네. 그런 문제 한꺼번에 해결하는 이런 방향보다는 이 상태로 가자는 거죠. 네. 근데 어제 이제 저희 MBC 뉴스데스크에서 네. 보도한 그 내용이 있어요. 사립대학들이 이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제 이 강사분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법 시행 전에 과목을 줄이고 또 이제 원래 시간 강사분들이 맡으셨던 과목을 뭐 외국인 교수나 명예 교수를 활용해서 바꾸고 그 이제 강사분들을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한다. 인원 규모를. 이런 내부 대책을 세웠다는 문건을 저희가 입수해서 보도해드렸는데 이제 어제 보도된 곳은 중앙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였어요. 이게 비단 이 두 학교만의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국립대학조차도 서울과학기술대학도 네. 내부에서 이제 정직 교수님이 글을 쓴 거 보니까 뭐 3분의 1로 강사를 줄이라는 얘기를 한대요. 그게 이해되지 않는 거가 국립대학은 재정 문제라면 네.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기 네. 때문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경희대학 정경대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이제 이런 학점을 줄이겠다. 네네. 기본적으로 졸업 학점을 줄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저희가 그 70년대 대학을 다닐 때는 160학점이었어요. 네. 이게 150학점이 되고 그다음에 132학점이 네. 됐어요. 근데 이걸 120학점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시간 강사분들에게 들어가는 그 지급하게 될 그런 비용 때문에 네. 대학 교육 커리큘럼 자체를 바꾸겠다. 그렇죠. 예, 이런 예. 뭔가 이 앞뒤가 거꾸로 된 것 예, 예. 같은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사 처우 개선법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시간 강사 대량 해고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진행돼서 법이 시행이 된다고 이제 하더라도 또 두 분께서 강단으로 돌아가시기에는 이제 너무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두 분을 좀 버티게 했던 그런 힘이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점이잖아요. 네. 원체 이게 이제 가려져서 이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유치원 요즘 상황하고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네.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유치원 얘기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 마인드나 그 유치원 원장의 마인드나 네. 대학의 대학 재단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실제 강의실이 대학에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를 강사 뭐 0.01%나 2% 정도 네. 그 인상 한다고 해서 그걸 줄이겠다고 강사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네. 교육은 우리나라 그 대학 재단들이 아니면 보직 교수들이 그런 교육의 본질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런 네, 이제 네. 너무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네, 없는 네. 부분을 바로잡겠다. 그렇죠. 예, 이런 네, 일념으로 지금 싸워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강사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건비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그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대학 교육 현장의 중요한 현안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긴 시간 싸워오신 김동애 본부장 그리고 김영곤 대표 부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